지금 당장 손목 안쪽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규칙적인 박동은 동맥 안에 조용히 쌓이고 있는 칼슘이 오늘 파열되기로 결정한다면 심장이 10번 뛰기도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60초만 제 말에 완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심장혈관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2년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제 손으로 고장난 심장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혈류 부족으로 조직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심장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 수술대에 오른 거의 모든 환자들이 심근경색 하루 전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을 더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이 왜 조용히 동맥을 돌처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슴 속에서 이미 재앙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지난번 혈액검사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중간 층계참에서 숨을 고르려고 멈춰 서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운동 부족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시나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40세가 되면 이미 미세한 칼슘 결정이 동맥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담당 의사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콜레스테롤 검사로는 이것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침착물들은 일상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층층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요. 60세가 되면 이 침착물들은 부드럽고 유연해야 할 혈관 안에 거칠고 단단한 반점들을 만들어냅니다. 70세가 되면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동맥이 수술 현미경으로 보면 콘크리트 파이프처럼 보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73세 박 여사가 제 수술실로 급히 실려온 그날 아침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습니다. 밥그릇에 쌀을 담다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가슴을 열었을 때 관상동맥이 나무 껍질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딱딱하고 석회화되고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도움 없이는 손주들을 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조언을 모두 따르고 정상 검사 결과를 믿었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동맥은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20년간 같은 수술을 하고 같은 경화된 동맥을 보고 나서 저는 마침내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떤 70세 환자는 30세 같은 동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50세 환자는 이미 우후의 수술이 필요한가? 진짜 차이는 무엇인가? 답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특정한 미네랄 불균형과 염증 유발 요인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발견한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모든 보건당국을 두렵게 해야 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은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개입한다면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석회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여러분의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초기 경고 신호들, 그리고 수술이나 약물 복용이 필요하기 전에 이 과정을 멈추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73세이며 여기 서울에서 40년 넘게 심장혈관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제게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10걸음을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차셨나요? 가슴이 답답했나요? 잠깐이라도요. 다시 앉으세요. 방금 느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동맥 안에 칼슘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3명이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것은 75%입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40년을 보낸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첫 심근경색 불과 몇 달 전에 완전히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술실 안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응급수술 중에 막힌 동맥을 열 때 저는 단지 콜레스테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봅니다. 콘크리트처럼 동맥벽 안쪽을 덮고 있는 단단하고 하얀 칼슘 침착물입니다. 이 침착물들은 일반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통증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습니다. 천천히 해마다 쌓이면서 유연한 동맥을 언제든지 깨지거나 막힐 수 있는 딱딱한 파이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2007년에 저는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를 수술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현미와 채소를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의 아내가 전화를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당직 근무 중이던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분의 심장 근육 일부가 죽어 있었습니다. 동맥을 열어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맥벽에 두꺼운 칼슘 침착물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동맥은 마치 2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례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건의 수술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조직 샘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칼슘 침착은 70세가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세부터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동맥벽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가슴 통증을 느낄 때쯤, 검사에서 막힘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슘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의사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칼슘이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에
적절한 균형 없이 혈류로 들어가면 뼈로 가지 않습니다. 동맥으로 갑니다. 동맥벽에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단단해집니다. 쌓입니다. 해마다. 층층이.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매주 이것을 목격합니다. 환자들은 주치의가 권장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며 찾아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맥은 서서히 돌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성동구에 사시는 71세이씨 할머니가 환자로 오셨습니다. 8년 동안 매일 1000전 칼슘을 복용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400이 넘었습니다. 이는 5년 이내 심장마비 위험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후 환자들이 저를 바라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요. 운동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보충제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짜 적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두 번째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동맥 속 칼슘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칼슘과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75%를 심장 건강 악화에 악순환에 가두는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우회로 수술을 할 때 메스 아래 동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동맥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고무 튜브 같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동맥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스락거립니다. 수술기구 아래에서 부서집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굳어서 봉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동맥 석회화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동맥벽에 쌓이는 칼슘 침착물은 우유나 보충제의 칼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혈액 검사로는 감지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과정에서 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매일 두 가지 유형의 칼슘 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식이칼슘으로 뼈와 치아로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전이된 칼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성염증 중에 뼈에서 빠져나온 후 신체의 연조직, 특히 동맥벽에 침착되는 칼슘입니다. 칼슘 운반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또는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을 경험하면 호르몬 반응이 촉발됩니다. 이 반응은 실제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류로 재전송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출되거나 재사용되는 대신 이 전이된 칼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 즉 동맥의 섬세한 내벽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가 시행한 800건 이상의 우회로 수술에서 채취한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심한 석회화를 보인 환자들은 칼슘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성염증 표지자가 가장 높고 마그네슘 대 칼슘 비율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을 때 70세였습니다. 의사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먹으라고 해서 15년 동안 종교적으로 복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화 우유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어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심한 골다공증이 나타났고 심장 CT 검사에서는 광범위한 동맥 석회화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칼슘은 모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칼슘 역설입니다. 약하고 다공성인 뼈와 바위처럼
단단한 동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골격을 떠나 심혈관계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60세 이후 급격히 가속화되며 이것이 바로 노인 4명 중 3명이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진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칼슘을 섭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무엇이 그 칼슘을 몸의 잘못된 위치로 보내느냐입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이 치명적인 칼슘 전이의 3가지 주요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교통관제사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뼈 대신 연조직에 침착됩니다. 제가 검사한 노인의 90%가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K2 결핍입니다. 이 영양소는 칼슘을 동맥에서 빼내어 뼈로 안내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발효식품을 버렸기 때문에 비타민 K2를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과 산화 오일로 인한 만성 전신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동맥벽에 침착시키는 호르몬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 3가지 요인이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칼슘이 여러분 자신의 심혈관계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으며 표준 의학 검사로는 완전히 이미 위기 상황에 처할 때까지 이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이 3가지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칼슘 역설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3번째 중요한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칼슘 축적을 300% 가속화하는 염증 유발 메커니즘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혈관 수술을 했습니다. 매일 동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칼슘 침착물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 위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항상 노란색의 끈적한 물질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은 염증세포와 섞인 산화된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칼슘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성 염증으로 시작되는 훨씬 더 이른 과정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40세 이후 동맥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맥벽에는 한 세포층 두께의 섬세한 내막이 있습니다. 이 내막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몸은 그것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증이 멈추지 않으면 복구 과정도 완료되지 않습니다. 대신 면역세포가 손상 부위로 몰려들고 콜레스테롤이 그곳에 갇히며 결국 몸은 칼슘을 침착시켜 이 혼란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 누수를 고치지 않고 벽의 균열 위에 회반죽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끊임없는 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65세 이전에 우회 수술이 필요했던 463명의 환자들의 식습관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을 70세 이상이지만 동맥이 완전히 깨끗한 200명의 환자와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었고 어떤 조합으로 섭취했느냐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가장 큰 염증 유발 요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압축된 시간 내에 고혈당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흰 쌀밥과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혈류에 들어가면 염증 폭풍을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시스템에 넘쳐나며 포화지방 입자가 이 고혈당 환경에서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이 동맥 내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루에 3번 이 조합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흰 쌀밥과 지방이 많은 고기, 흰 빵과 버터, 달콤한 페이스트리와 크림. 각 식사는 4시간의 염증 장을 만듭니다. 세끼 식사는 매일 12시간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동맥은 결코 치유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그는 좌전화 행동맥에 85% 막힘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주 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술 전 10일 동안 음식 일기를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매일 점심에 흰 쌀밥과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소주 3병과 함께 튀긴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의 염증 수치는 정상 수준의 5배였습니다. CT 스캔의 칼슘 점수는 1000점 이상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그를 특정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흰 쌀밥은 금지, 현미와 섞은 보리밥만 허용, 같은 식사에서 곡물과 무거운 지방을 결합하지 않기, 고기를 먹으면 야채와만 먹고 쌀은 먹지 않기, 곡물을 먹으면 거의 무지방으로 식사 유지. 우리는 유발 요인을 분리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의 염증 수치는 70%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적 CT 스캔에서 다른 혈관의 석회화 진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막힘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새로운 칼슘이 형성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이미 굳어진 칼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침착물이 형성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염증 유발 요인은 여러분의 통제해에 있습니다. 모든 식사는 염증을 먹이거나 굶기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술대에서 동맥을 열면서 발견한 칼슘 침착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4번째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우회 수술을 할 때, 병든 동맥을 손으로 직접 잡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합니다. 단단합니다. 부드러운 고무 튜브 대신 석고 파이프 같습니다. 이것이 동맥 석회화이며 경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마비의 조용한 토대입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심장 사건을 겪은 환자들의 석회화된 동맥을 분석하면 몇 주나 몇 달 된 것이 아닌 칼슘 침착물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수년 된 것입니다. 때로는 수십 년 된 것입니다. 그것은 70세에 겪을 수 있는 심장마비가 실제로는 50세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에 마비시키는 뇌졸중은 45세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검사들은 지금 동맥벽에 박히고 있는 미세한 칼슘 결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일상적인 혈액 검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 검사에 나타날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이 석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몸은 뼈, 근육 기능, 신경, 신호를 위해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혈액에서 특정 미네랄 불균형이 발생하면 칼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동맥벽 내부입니다. 이것은 함께 작용하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첫째,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에 유지하고 연조직에서 배제하는 문지기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60%에서 발생하는데 칼슘은 유도 시스템을 잃습니다. 동맥벽으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비타민 K2 결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액 응고를 위한 비타민 K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K2는 칼슘을 잡아서 뼈로 운반하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충분한 K2가 없으면 이 단백질들은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칼슘은 자유롭게 떠다니다가 대신 동맥에 쌓이게 됩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의 외과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런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칼슘이 필요한 약한 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맥 스캔에서는 심각한 석회화를 보여줍니다. 칼슘이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성염증입니다. 이것이 가속 페달입니다. 높은 혈당, 산화된 콜레스테롤 또는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동맥벽에 염증이 생기면 작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몸은 이러한 손상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흉터 조직처럼 칼슘을 쌓아 놓습니다. 염증은 칼슘 결정이 고정되고 자라는 끈적한 표면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한 폭풍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저에게 강남구에서 온박 여사라는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상동맥 칼슘 검사를 지시했고 그녀의 점수는 400이 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석회화를 의미합니다. 그녀의 동맥은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색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발효식품도 없었습니다. 뼈를 위해 매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맥 석회화를 유발하는 정확한 미네랄 불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수치는 낮았습니다. 비타민 K2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높은 당 섭취로 인한 염증 지표가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동맥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압만이 아닙니다. 미네랄 혼란과 염증의 특정한 조합이 유연한 혈관을 부서지기 쉬운 돌파이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상 증상을 느끼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동맥을 파괴하는 다섯 번째 중요한 요인은 일반 의사가 절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비타민 K2 결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1과 같지 않습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몸속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통관제사입니다. 충분한 K2가 없으면 칼슘은 있어야 할 뼈를 떠나 파이프에 굳어지는 시멘트처럼 동맥벽에 직접 쌓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23년 동안 수천 개의 동맥을 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석회화를 가진 환자들, 제 메스 아래에서 도자기 파이프처럼 느껴지는 동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효식품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살코기를 선택함으로써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타민을 동맥에서 굶주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뼈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그 칼슘은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감독 역할을 하는 K2가 없으면 그 칼슘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뼈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염증으로 인한 미세한 손상, 동맥벽에 손상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층층이 달마다 해마다 이 칼슘이 쌓입니다. 65세가 되면 동맥은 더 이상 유연한 관이 아닙니다. 압력을 받으면 깨질 수 있는 단단한 파이프입니다. 비극은 이 과정이 황금 시간 내에 발견하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박 여사라는 68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칼슘 점수는 8/70으로 심각한 석회화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일본 발효콩인 나토를 추가했습니다. 매일 180 마이크로그램의 K2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석회화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점수가 실제로 7/40으로 감소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시초 5년 진료 경력에서 수술적 개입 없이 동맥 칼슘이 감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72세입니다. 매주 손주들과 북한산을 등산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D3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파트너입니다. D3는 음식에서 칼슘을 흡수하도록 돕고 K2는 그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K2 없이 D3를 복용하면 실제로 석회화를 악화시킵니다. 동맥에서 멀리 보낼 교통관제사 없이 더 많은 칼슘을 혈류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의 처방으로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많은 노인들을 보는 이유이며 그들의 동맥 석회화가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그들의 의사는 K2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표준 의학 교육이 이 중요한 관계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에 대해 배웠지만 아무도 칼슘 역설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칼슘 손실로 뼈가 약해지는 동시에 칼슘 축적으로 동맥이 단단해지는 현상 말입니다.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매일 약 100병 2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된장, 발효 채소 또는 특정 치즈와 같은 발효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K2 보충제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한 끼 식사보다 저렴하며 당신의 삶에 건강한 2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그 심장은 바로 이 순간 이미 석회화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동맥을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매일, K2가 없는 매일은 칼슘이 동맥벽에 쌓이는 날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상 제 환자 중 80%가 제가 보이지 않는 염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갖고 있는 이유이며 이 염증이 칼슘을 동맥벽으로 직접 밀어 넣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혈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4년차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깨끗한 콜레스테롤 수치, 완벽한 혈압 수치를 가지고 오고
처방받은 모든 약을 지시대로 정확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서 환자를 열어보면 관상동맥이 콘크리트로 코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고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무 튜브처럼 휘어져야 할 동맥벽이 제 수술 도구 아래에서 분필처럼 부서졌습니다. 저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중 무엇이 이런 석회화를 만드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을 먹지 않고 있는가? 400명이 넘는 수술 환자들의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 저는 진짜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칼슘이 아닙니다. 혈액 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2의 특정 비율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노년층은 보충제와 강화식품에서 나오는 칼슘에 빠져 있지만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두 가지 영양소는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서울에서 길을 잃은 관광객과 같습니다. 안내자 없이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방황합니다. 동맥, 신장, 관절로 말이죠.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는 칼슘의 손을 잡고 아니요, 당신은 혈관벽이 아니라 뼈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안내자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3세였죠. 의사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말해서 매일 1200mg의 칼슘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유도 매일 3잔씩 마셨습니다. 그녀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800이 넘었는데 이는 심장마비 위험이 극도로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여전히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칼슘이 뼈를 완전히 우회해서 대신 동맥에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치료법을 바꿨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을 추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보충제가 사용하는 저렴한 MK4가 아닌 MK7 형태의 비타민 K2 180마이크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K2가 풍부한 발효콩을 일주일에 3번 한 회분씩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만에 추적 검사 결과 석회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18개월 만에 골밀도가 실제로 개선되었는데 대량의 칼슘 투여 없이 말입니다. 서울의 그녀 담당 심장 전문의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그네슘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같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충제에 90%에 들어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겨우 42%입니다. 사실상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또는 트론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들은 실제로 세포에 들어가서 칼슘이 어디에 축적되는지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식사와 함께 하루 2번 200mg씩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를 경험하시면 하루 총 300mg으로 줄이세요. 몸이 적절한 양을 알려줄 것입니다. 비타민 K2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비타민은 동맥의 칼슘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하는 매트릭스 GLA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K2 없이는 이 단백질이 휴면 상태로 남아있고 칼슘이 자유롭게 축적됩니다. 채소에서는 충분한 K2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발효식품이나 양질의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하루 100반던치 200마이크로그램이 석회화를 되돌리는 치료 용량입니다. 칼슘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이 비율을 고치는 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서울의 수백 명의 환자들이
동맥 석회화 점수를 되돌리는데 도움이 된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회 수술을 앞둔 실제 사람들과 실제 수술실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마그네슘 대 칼슘 비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열쇠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칼슘 1000mg마다 최소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200mg도 안 되게 섭취합니다. 이 불균형이 칼슘이 뼈가 아닌 동맥에 축적되는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생호박씨 한 줌을 드세요. 밤새 물에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150mg의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하세요. 둘째, 칼슘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담당 의사가 골밀도를 위해 처방했다는 것을 압니다. 20년 동안 가슴을 열고 석회화된 동맥을 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독 칼슘 보충제는 당신을 죽일 바로 그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음식에서만 칼슘을 섭취하세요. 조리된 시금치 1컵, 두부 2조각. 이것들은 칼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조인자와 함께 옵니다. 셋째,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K1이 아니라 K2입니다. 이것은 칼슘을 연조직에서 뼈로 유도하는 교통 통제자입니다. 하루 1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매일 발효된 된장국을 드세요. 한 그릇만요. 견디지 못하시면 박목닭의 계란 노른자 3개를 드세요. 노른자가 진한 주황색이어야 합니다. 창백한 노른자는 K2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30분 동안 걸으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입니다. 이때가 몸이 칼슘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한 걷기입니다. 걸을 수 없다면 15분간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레몬 반 개를 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매일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드세요.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부산 우리병원 연구에 따르면 동맥염증이 40% 감소합니다. 구연산은 칼슘 결정 형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반드시 완전히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백설탕. 이것이 여러분의 적입니다. 설탕은 칼슘이 동맥벽에 풀처럼 달라붙는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가공된 식물성 기름도 제거하세요. 옥수수유, 콩기름, 카놀라유. 이것들은 체내에서 산화되어 동맥 내벽을 손상시키고 칼슘이 쌓이는 거친 표면을 만듭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칼슘 수치가 470이었습니다. 심각한 위험 수준이었죠. 이분이 정확히 이 방법을 6개월간 따르셨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수치가 310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제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수술을 피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칼슘은 오늘도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 순간, 그 침착물은 더 두껍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동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심리적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적어두면 실천할 가능성이 70%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가 집에서 혼자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또한 행동에 나설 때 일어나는 기적도 봐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칼슘 축적으로부터 동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발견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 건강을 더 잘 이해 탐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